(21번) 보겠습니다. 기준치수가 파이 50인 구멍기준식 끼워맞춤에서 구멍과 축의 공차값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구멍을 보면 0부터 0.025까지 되어 있죠. 축이 구멍의 치수보다 항상 커요. 축이 가장 작을 때가 50.034인데 구멍은 50이죠. 그렇다면 끼워 맞춤을 할 때 항상 죔새가 생기는 억지 끼워 맞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최소 틈새는 틈이 가장 작을 때죠. 틈이 가장 작으려면 구멍은 가장 작고 그리고 축은 가장 커야겠죠. 그게 바로 최소 틈새죠. 네, 절대값을 씌워보면 구멍이 가장 작을 때는 기준치수에 아래치수 허용차를 더한 값이죠. 어차피 축이나 구멍이나 기준치수가 똑같으니까 허용차만 적어보겠습니다. 0.0이죠. 그리고 축이 가장 클 때는 0.05죠. 그래서 0.05가 최소 틈새입니다. 틈이 가장 적게 생기는 것. 근데 1번은 틀렸죠. 1번이 틀렸네요. 다음 최대 젬새를 보겠습니다. 최대 젬새를 보려면 구멍이 가장 작아야겠죠. 그리고 축이 가장 커야겠죠. 최소 틈새와 최대 젬새는 같죠. 그래서 0.05가 나오겠죠. 그래서 0.05 맞네요. 3번 축의 최소 허용 치수는 50.034다 라고 했는데 축의 최소 허용 치수는 기준 치수 더하기 아래 치수 허용차죠. 기준 치수는 50이고요. 아래 치수 허용차는 0.034니까 50.034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4번 구멍과 축의 조립 상태는 억지 끼워 맞춤이다. 항상 죔새가 생기는 억지 끼워 맞춤이 맞죠. 축이 가장 작을 때도 50.034인데 구멍이 가장 클 때는 50.025란 말이에요. 구멍이 아무리 커봤자 축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죔새가 항상 만들어지는 억지 끼워 맞춤인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호칭지름이 8분의 3인치이고 그리고 1인치 사이에 나사산이 16개인 유니파이 보통 나사의 표시로 옳은 것은, 우리가 미터 나사의 표시법과 유니파이 보통 나사 또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들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나사의 표시 방법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호칭지름을 먼저 써주죠. 그런 다음에 슬러시를 하고 1인치 사이에 나사산의 개수를 적어준 다음에 유니파이 보통 커먼이죠. C를 이렇게 붙입니다. 만약에 유니파이 가는 나사라고 하면 fine이라고 하는 F를 붙이죠. 그래서 호칭지름과 나사산의 수 그리고 나사의 기호 이렇게 붙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면과 같은 데이텀 표적 도시기호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표적 도시기호는 보통 3가지 정도가 있죠. 데이텀 표적 기호라고 해서 점, 선, 영역이 있죠. 점은 X자로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고요. 선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 영역은 2점세선으로 이렇게 겉을 표시한 다음에 해칭을 해주죠. 사각형일 경우는 이렇게 하고 원형일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표적 도시기호에 있으면 동그라미를 붙여서 이렇게 A1이라고 데이텀 표적 형체의 숫자를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 만약에 기호가 써져 있다라고 하면 보조사항을 기입해 주는 거죠. 지금 같은 그림은 선에 있는 표적 도시기호를 나타낸 것이죠.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선에 있는 표적 도시기호를 나타냈으니까 선의 데이텀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참고치수를 나타내는 것은, 참고치수는 치수 보조기호에서 가로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가 해당됩니다.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죠. 꼭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구멍의 지름을 측정한 결과 10.1일 때 평행도 공차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를 물어봤죠. 여기 동그라미 M자가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죠.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은 제품이 부피가 최대로 될 수 있는 치수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멍이 부피가 최대로 되려면 여기 있는 구멍의 치수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 해칭되는 면이 많아지겠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구멍의 부피는 커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최대한 작아져야지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측정한 결과값이 10.1이래요. 우리가 치수 공차로는 10-0.1 9.9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0.2만큼을 실제로는 치수 공차로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치수 공차로 줄여지지가 않았죠. 여기 맨 위에 측정한 결과가 10.1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0.2만큼을 여기다가 플러스 0.1만큼이 평행도 공차가 해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측정한 치수값이 가장 최대인 값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치수 공차 값을 평행도 공차가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2만큼은 원래 치수 공차에서 뺄 수 있는 건데 평행도 공차로 최대 허용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도 공차 0.1의 값과 치수 공차로 남아있을 수 있는 0.2의 값을 더한 값, 그래서 0.3의 값이 평행도 공차로 보상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라지 L의 치수는 몇 밀리미터인가? 구멍이 여러 개인 치수 생략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지시선을 보면 구멍이 11개고 한 개의 구멍 지름이 24mm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11개 있으면 간격, 피치라고 하죠. 간격의 수는 11개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10개가 있는 거죠. 구멍은 11개가 있으면 피치는 10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피치의 거리가 120mm죠. 그래서 A 값은 10개 곱하기 120mm 라고 해서 1200mm가 A의 값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1번을 선택하면 안됩니다. A를 물어본 게 아니고 라지 L의 치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1200 더하기 양쪽 70의 숫자를 더해줘야 되죠. 140을 더해준 값 1340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기어 제도에서 선의 사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피치원은 가는 1.쇄선을 표시한다. 맞죠? 2번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그림, 이 그림을 정면도라 그러죠. 기어의 정면도. 근데 이 정면도를 단면도로 표시할 때는 이 골, 이 뿌리의 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맞죠? 보통은 단면도로 표시하지 않을 때는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지만 정면도를 단면도로 표시할 때는 이골원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죠. 3번 입봉우리 원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맞죠? 4번 내접 헬리컬 기어의 입줄 방향은 3개의 가는 실선인데 2개로 되어 있죠. 2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3개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4번이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용접 기호가 도시되었을 경우 그 의미로 옳은 것은, 기호를 보면 여기 용접 기호 V 표시가 있고 2개가 있네요. 이면 용접 되어 있죠. 이게 이면 용접 표시고요. 그리고 얘는 V형 맞대기 용접이죠. 이렇게 2가지 용접이 합쳐져 있고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건 표면의 처리 상태죠. 그래서 이 2개는 표면에 평면 마감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평면 가공을 한 겁니다. 맞는 보기가 이면 용접, 반대편도 용접이 되어 있으며 모두 평면 마감 처리한 V형 맞대기 용접, 2번이 정답입니다.